안녕하세요. 16년차 캐나다 전문유학원 정직한 교육 고고 캐나다 엉클텔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입국의 필수 앱인 어라이브캔 작성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라이브캔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총 3개 중에 옆에 이제 트립 디테일스,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리콰이어먼트 이렇게 두 개는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캐나다로 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스터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이게 이제 여기는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제 6개월 미만까지는 관광 비자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스터디 퍼밋을 꼭 갖고 있는 승인 받은 분만 여기 스터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출발을 하는지 코리아 컴마 리퍼블릭 오브 그 다음에 도착 에어포트 제가 리센트에 몇 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다 처음 하시니까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토론토 공항 여기 이제 토론토 피어슨의 1터미널 또는 3터미널에 도착을 하시는데 1터미널은 에어 캐나다 3터미널은 대한항공 기준입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토론토 공항에 도착하시면 3터미널 뭐 밴쿠버는 1터미널, 3터미널이 없어요. 그냥 메인 터미널이고요. 근데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설치 코리안 에어라인스 대한항공 그 다음에 플라이 넘버는 이 티켓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걸 똑같이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정보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캐나다 도착 날짜 한국에서 17일에 출발하면 캐나다 시간으로 7월 17일에 도착입니다. 근데 이제 도착 시간도 이 티켓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9시 55분이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 넘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토론토에서 뭐 할리팩스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할리팩스 폰 넘버를 제가 임의로 그냥 넣어 볼게요. 1, 2, 3, 4, 5, 6, 7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유심칩을 전달해 드리고 캐나다 휴대폰을 미리 개통을 해 드려서 보통은 이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캐나다 번호를 받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래블 다큐멘트는 패스포트 여기에 다음을 누르시면 스캔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캔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매뉴얼리로 하시는 게 좋고요. 컨트리 오브 이슈는 당연히 코리아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 넣으면 제가 임의로 그냥 넣어볼게요. 뭐 이렇게 그냥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설네임은 뭐 이제 김성 넣고 그 다음에 기분 네임은 이름 대리 데이트 오브 버스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1900 뭐 대략 제 생년월일은 아닙니다. 7월 뭐 캐나다 데이로 일단은 넣어보고요. 당연히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 백신을 맞았냐? 2차까지만 맞으면 fully vaccinated예요. 그래서 일단은 yes. 그 다음에 뭘 맞았냐? 한국은 보통 이제 성인 같은 경우 파이자 많이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는 어디서 맞았어? 하면 당연히 코리아 그 다음에 물론 뭐 다른 곳에서 맞았으면 다른 국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제 맞았어? 보통 뭐 작년 여름쯤에 뭐 많이 맞았을 테니까 뭐 7월 1일이라고 임의로 넣을게요. 이건 정확한 정보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맞았니? yes. 그 다음에 2차도 파이자 맞았고 그럼 어디서 맞았어? 코리아. 언제 맞았어? 작년 뭐 예를 들어서 뭐 11월 1일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증명서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 add file photo 누르시고 카메라 누르신 다음에 물론 이건 백신 증명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엽서인데 백신 증명서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이제 얘를 확인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종이에 1, 2차가 같이 있으면 이미지 1에만 넣으시면 되고요. 1차 따로 2차 따로 있으면 이미지 1에 1차, 이미지 2에 2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포토 넣을 거냐 노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테리킴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가 올라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같이 간다. 뭐 아이를 한 2명 있다고 가정하고 자 패스포트 그 다음에 다큐멘트 이슈는 코리아
요즘 뭐 그 여권이 이쁘게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 대략 뭐 중간에 영어도 알파벳도 들어가고 대략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먼저 넣고 뭐라고 할까요? 영희. 네,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009년생, 2009년 뭐 7월 뭐 1일 만 12세 이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 12세 이상인데 yes를 누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테리킴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만 12세 이상의 백신 맞고 이렇게. 근데 요즘에 약간 좀 특이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만 12세가 넘었는데 백신을 맞으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뭐 1차만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여기에 fully vaccinated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완전하게 다 맞고 14일 이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맞았으면 15일 날부터 출국해야 이제 14일이 지났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맞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메디컬 리즌으로 안 맞은 거냐? 뭐 의료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보통은 이제 아니죠. 그럼 노로 하고 그래서 업로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를 한 명 더 넣었는데 컨트리 오브 이슈는 코리아, 뭐 다큐멘트는 뭐 임의로 그냥 넣는 거니까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넣어 주셔야죠. 성 이름 순. 이거 성 이름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은 길동이라고 하고 뭐 임의로 2013년 뭐 7월 5일생이라고 대략하면 만 12세 이상이 아니죠. 그럼 이건 노. 그 다음에 메디컬 리진으로 하냐? 이건 노. 둘 다. 그러면 이제 성인, 그러니까 테리킴은 백신을 맞았고요. 근데 김영희 같은 경우는 만 12세 이상이 지났는데 백신을 안 맞았어요.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하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김길동 같은 경우는 만 12세 미만이기 때문에 백신 안 맞은 걸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넘어가면 트립 디테일스는 이미 이제 가족 구성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헬스 쪽에 스타트를 누르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I understand 누르시고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걸 뭐 I understand 안 누르면 안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영희가 출국 기준으로 10일에서 180일 사이 이것도 180일 넘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월 17일 날 출국인데 작년 12월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안 되죠. 180일이 넘었으니까. 근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제 PCR 테스트를 했는지 이제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까? Yes.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10일에서 180일 사이에 뭐 PCR이나 뭐 여러 이제 이런 걸 받았는지. 근데 이제 안티젠, 그 레피드 테스트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PCR 테스트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뭐 3월 1일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걸려서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갔더니 PCR 양성을 받았어요. 그 증명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아직은 3월 초에 걸렸으니까 이제 180일이 안 넘었죠. 그러면 yes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이제 그 캐나다로 들어오는 가족 구성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외에 다른 쪽을 이제 다른 국가를 방문을 했느냐 이건 no 14일 이내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4일 이상 이제 격리를 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제 보통 가족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다 거주지를 잡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yes.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이 여행한 가족 구성원 외에 누군가가 오면 이제 방문을 피해야 되니까 이건 yes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이나 뭐 음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 조달이 가능한지 이거는 요즘 뭐 배달도 잘 되고 하니까 이건 yes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쪽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렇게 같이 그 숙소, 쿼런타인 숙소, 격리 숙소에 있느냐 이거는 no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리닝 앤 메인터넌스 스텝이나 리셉셔니스트나 어드미니스트라티브 스텝이나 푸드 서비스 스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는 일단은 그냥 노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룹 홉이나 혹은 뭐 시니어 레지던스나 이런 거가 이런 쪽에 이제 거주하느니 하면 이건 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타입은 여기에 호텔, 모텔, 월, 렌탈 어코모데이션, 이게 이제 렌트를 하면 렌탈 어코모데이션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임의로 할리팩스의 색빌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저희 할리팩스 사무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넣었습니다. 할리팩스 센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김영희만 물어봤죠. 왜냐면 김영희는 만 12세 이상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12세 이상인데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12세 이상인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좀 전에 그런 질문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열이 나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지 다 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동의하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브밋 버튼까지는 따로 누르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바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트래블러스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분 그 성함 옆에는 V나 I나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백신을 안 맞은 분들 옆에는 따로 뭐 표시가 없어요. V나 I나. 근데 혹시나 잘못 뭔가를 하게 되면 다른 표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Q 표시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은 어떤 입국 시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김영희 같은 경우는 Q 표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어라이브캔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안전하게 캐나다로 잘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